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나누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내게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요, 정말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일들에 연연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난 젊음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내게 남은 날 중인 가장 젊은 날, 오늘은 조금 더 충실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5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와 산물 인터넷 기술 상용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과 이 산물 인터넷이요, 올해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폭넓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이요, 올해야말로 이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단순 인쇄를 뛰어넘어 기존 산업과 3D 프린팅이 융합되는 단계에 이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팅이란 이 분말형 재료를 설계 도면에 따라 차곡차곡 쌓는 방법으로 제품을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레이저나 전자빔 등으로 재료를 녹이고 굳히면서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해 신체에 이식하는 건 물론이고요, 콘크리트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시도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24시간 만에 콘크리트 건축물 10채를 3D 프린터로 뚝딱 만들어내기도 했다는데요. 제작비는 건물 한 채당 500만 원 남짓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3D 프린터로 지은 건축물은요, 폐기물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공사기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택난 해결에 이 3D 프린팅이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3D 프린터는요, 이 제조업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산업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공작 기계 전시회에서 공개된 전기차 스트라티가 대표적인데요. 미국 자동차 업체 로컬 모터스는요, 44시간 만에 이 스트라티를 3D 프린터로 찍어냈다고 합니다. 이 로컬모터스는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스트라티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상 판매 가격은 한 대당 18,000에서 3만 달러, 한화로 약 1,880만 원에서 3,13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트라티의 디자인은요, 로컬모터스가 수년 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디자인부터 수많은 부품별 금형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건데요. 이 부품이 줄어든 만큼 AS 비용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집집마다 보급형 3D 프린터를 들여놓는 게 유행처럼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 10만 달러 미만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이 올해에는 19만 4,642대로 이 지난해의 9만 65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 업체인 3D 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가 각종 특허로 장악하고 있지만요, 국내에서도 이 20여 개 업체가 보급형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3D 프린터기가 이 가격이요, 10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는 제품별 설계 도면 파일을 활용하면요, 3D 프린터로 스마트폰 케이스부터 가구와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1인 공장장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3D 프린터와 함께 주목받는 기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올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스마트폰 이후 먹거리를 찾지 못한 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업체가요, 이 최근 1, 2년간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애플과 삼성, 소니, 모토로라 등이 앞다퉈 내놓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IT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카, 스마트 냉장고나 TV 등이 정보통신 기술로 서로 연결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는데요.
현재까지는 구글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물인터넷이 구현되기 가장 좋은 집 안, 즉 스마트홈 시장에서는요, 이미 제2의 안드로이드 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이 지난해 초 32억 달러, 즉 3조 4천억 원에 인수한 가정용 온도 조절기 제조업체 네스트랩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네스트는요, 구글 나우로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를 원격 제어하는 서비스 사용법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구글이 네스트를 손에 넣은 지 1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안에 귀가 도중에 집을 따뜻하게 덮이는 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다른 IT 거물들도요, 스마트 홈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혜택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지난해 개발자 대회에서 홈킷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정 내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방식이죠. 삼성 역시 지난해 8월 스마트홈 플랫폼 개발사인 스마트싱스를 2천억 원에 인수하며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원격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진 스마트싱스는요, 현재 8,000개 이상의 앱,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타 제조사 사물 인터넷 기기와의 연동을 지원하는데요. 삼성은 올해부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내놓으며 구글 견제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이런 기술들, 올 한 해 신기술인 3D 프린터와 이 사물 인터넷의 상용이 가능해진다면요,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놀랍도록 편리해질 텐데요. 이런 기술들을 앞두고 앞으로 IT 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의 약 14%에 달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6년에는 2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병원비 지출이나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서 생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인 거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령자들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택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의 실물 자산 보유 비율이 82.7%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세 이상은 44.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자가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자산 역시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7월 11일부터 도입됐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종신 지급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건데요. 따라서 노후에 소득이 없어도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신 혼합 방식입니다.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식으로 받는데요. 수시 인출은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비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 금액을 설정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특성상 젊을 때 가입할수록 이 연금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젊을 때 가입한 뒤에 기대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종신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60세는 월 69만 원, 65세에는 82만 원, 70세에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한 다음에 주택 가격이 변동해도요, 월 지급액은 변하지가 않고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점까지 이 연금 수령 총액이 당시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할수록 유리한 정책인 거죠. 또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요, 매달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 가격보다 낮으면요,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이 수수료 상환 방식도 바꿨다고 합니다. 일단 주택 감정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상속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화된 가입 조건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만한 내용은요, 다주택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값의 합계가 9억 원을 넘지만 않으면 가입할 수 있고요. 부부가 모두 60세를 넘어야 하는 조건도 폐지되고 부부 가운데 한 명만 60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도요, 매달 일정액을 받는 정액형을 기본으로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식 등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일정의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주택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아직 이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또 드물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이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지만요. 이 노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어렵고 접속하더라도 다양한 상품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도요, 이 주택연금 제도를 일반 모기지 제도와 비슷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은행 창구에서는요,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도 하네요. 노후 생활자금과 이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연금 제도라면요, 더 많은 고령자가 인식을 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아주 좋은 제도인 주택연금 제도, 이번 기회에 가입 조건도 완화되었으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홍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면서요, 우리 사회에 또다시 복고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이 MBC의 예능 프로 무한도전의 토요일은 가수다에서는요, 이 시청자들을 1990년대로 돌려놓았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인기 가수가 대거 등장해 당대 히트곡을 부른 토토가는 7년 만에 이 무한도전의 시청률 자체 기록인 22.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응답하라 1997, 그리고 2013년 응답하라 1994에 이어 또다시 90년대의 재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극장가 역시 또 다른 복고의 열풍이라고 합니다.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굵직한 사건을 다룬 영화 국제시장은요, 며칠 전 이 900만 명을 돌파하며 1000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70년대 강남 개발사를 소재로 한 영화 강남 1907, 그리고 70년대 포크 음악 감상실이 무대인 영화 세시봉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른들의 문화 콘텐츠가 그때 그 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이 토토가의 경우에는 20대의 동참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KT뮤직 음원 사이트 지니에서요, 지난주 토토가 첫 회에 나온 주요 음원의 사용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51.2%에 달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21%를 차지한 30대나 19.6%의 40대 이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이런 열풍에 대해서요, 토토가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자주 접했던 노래들이라면서 요즘 노래는 사실 부모님과 공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토토가에 나오는 노래들은 부모님까지 정말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요새 90년대 가요가 붐이라서요, 클럽이나 술집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 친근감이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그 노래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순간 어른들까지 뛰어나가 놀고 싶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이제는 복고가 이 9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세대에도 호소력을 발휘하는 복고의 일상화 시대가 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세대인 20대의 문화 수용 능력이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SNS 세대는 소통에 능하고 타 문화에 배타적이지 않아 쉽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90년대 문화를 하나의 새로운 기호로 인식하며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90년대 복고 열풍을 20대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마 미생이 이 대변하는 비정규직의 삶이 공감을 얻고 취업난이 일상화됐던 지금과 달리 낭만이 있었고 호황기였던 90년대를 동경하는 심리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요, IMF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사에서 가장 호황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독 90년대 복고 문화가 활발히 유통되는 건 간접적으로 그 시절에 대한 추억과 동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K-팝 원류가요, 이 90년대 가요이기 때문에 20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복고는 21세기 전반적인 문화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는 4년 전에 펴낸 레트로마니아에서 2000년대에는 접두사 재, 그러니까 리가 재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자로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재는요, 영어로는 리라고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문학의 전반에 걸쳐 재발매, 재가공, 재현 등이 트렌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시대의 독창성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요, 이 복고 콘텐츠 자체의 위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은요, 댄스와 힙합, 발라드, R&B, 테크노 등 온갖 장르가 시도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현재 K-팝 역시 그 원류가 90년대 가요로 꼽히는데 90년대 가요가 현재 가요와 유사한 맥락이 있어 쉽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 그리고 90년대 노래는 현재 대중가요의 연형이라서 지금 노래와 이질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토토가 방송 직후 이 음원 차트에서는요, 역주행이 일어났습니다. 음원 사이트 지니의 실시간 차트 1위에 엄정화의 포이즌이 올라선 것을 비롯해서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진우션의 말해줘, 쿨의 애상 등 90년대 가요들이 세월을 거슬러 5위권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서요, 홍대나 강남 등지에 있는 90년대 음악클럽, 밤과 음악 사이도 주말에는 2시간씩 기다리는 등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추억은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름답게 미화되곤 합니다. 옛 추억에 젖어 그때를 회상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때의 그 추억을 원동력으로 지금 현재를 더 힘차게 나아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 복고라는 문화 콘텐츠가 그저 과거의 회상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2015년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길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도리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주죠. 이 신도리코 코드 번호는 029530입니다.
국내 토종 프린터 업체인 신도리코가요, 독자 개발한 3D 프린터를 올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도리코의 3D 프린터는 FFF 방식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은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 제품인데요. 출력 조형물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20cm까지 나올 수 있고 적층 두께를 0.07mm까지 얇게 할 수 있어 정밀한 출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5인치 대화면에 컬러 터치 LCD를 장착해서요, 출력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모니터 기능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내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출력 과정을 사용자가 수시로 점검해서요, 출력 도중 필라멘트 소진이나 내부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도리코가 독자 개발한 3D 프린터는요, 이번 CES에 출품되어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네요. 신도리코는 이 제품에 미국의 반도체 전문 업체 마벨과 기술 협업을 했고요, 영국 텐저린과 협업해서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산업용 시장부터 개인용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3D 프린터의 성장 여력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도리코는 앞선 기술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3D 프린터 시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신도리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추억에 대해 아름답게 표현한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처럼 유독 과거에 젖어서 추억에 열광하는 걸 보고 있자면요, 지금 사회가 그만큼 삭막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추억이란 지나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애틋한 것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김춘수 시인의 능금 연작에서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아주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작시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금 김춘수 1. 그는 그리움에 산다.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에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2. 이미 가버린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문 이 아쉬운 자리에는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눈짓을 보낸다. 3. 놓칠 듯 숨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은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짙을수록 이 그리움이 익어서 잘 익은 사과와 같이 진한 빛깔과 향기를 낸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와서 우리의 손바닥에 축제의 여운을 새기는 추억.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는 8, 90년대의 시절도요, 20년 가까이 익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진한 향기로 나타난 게 아닐까 합니다. 가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인데요. 시에서 말하듯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미래를 향해 또다시 익어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분명 머지않아 애틋하게 그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쉬움이 없는 그리움을 위해서라면요,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요, 지루하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니까요. 오늘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